이슈 토크입니다. 대입제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교육부가 정시비중 확대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정시 확대 방안이 부산 지역 대학과 학생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무 교육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일명 학종이 각종 고교 설화 등 편법을 유발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교육부가 각종 실태를 좀 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학종 전반에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 11월 5일에 그 13개 대학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보면은 그 특정한 고교 유형을 우대하는 서류 평가 시스템과 그다음 짧은 서류 평가 시간으로 좀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원자 합격자 내신 등급을 보았을 때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일치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합격률이 일반고가 9.1%인 반면에 과학고라든지 영재학교는 26.1%,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13.7%, 자사고가 10.2%로 특정 학교가 굉장히 높게 합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네. 특히 그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라든지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 고등학교에 좀 유리하게 학종이 작용하는 시스템을 포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2020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수능이 꽤 중요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현행 입시 제도는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행 입시 제도는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시, 그다음에 정시, 그다음에 편입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학종, 학생부 종합이니 내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수시에서는 학생부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전형, 그 외에 이제 실기고사를 치는 특기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종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사가 학생의 추천서를 대학에 써주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수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해서 이제 1차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뭐냐면은 평가 시스템에서 가지고 서류 평가 시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특히 부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그 평가 시간이 최소 8.6분, 최대가 21.3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학생을 뽑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생활기록부, 일명 생기부에 들어간 내용으로 교과 성적, 그다음에 출결 사항, 그다음에 상 받은 내역, 봉사활동 내역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학생이 독서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특기를 가졌는지, 뭐 성격이 어떤지,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해서 아마 이제 좀 약간 문제 제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해서 고교 3년 동안에 내심을 중점으로 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고등학교마다 실력이 사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뭐 외고라든지 특목고하고 지방의 일반고 학생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대다수 상위권 대학들은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특목고 학생들이 뭐 공부 잘하는 시골 학교의 1등 아이들보다 뭐 뛰어나다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신 비리 사건 등 학종과 관련된 문제점은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면서 부산대에서도 이 미성년 자녀를 둔 논문 공저자로 좀 끼워넣은 대학 교수가 적발되면서 학종에 대한 불신이 조금 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산대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경상대 교수들이 미성년자 자기 자녀를 논문 공저자를 끼워 넣는다라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분노를 하고 어떤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입학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예.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래서 부산대, 경상대 등 15개 대학에서 특별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254건을 확인하였고요. 예. 이 가운데 15건을 연구 부정행위로 지금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산대학교 앞에서 A 교수는 그 2012년 고교 3학년인 자녀를 공저자로 해서 논문을 출간했고요. 그래서 네. A 교수의 자녀는 이듬해 해외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경상대 교수도 출판한 논문에 그 고교 3학년 자제를 공저자로 기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국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특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렇게 입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드시 적절한 조치와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넣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54건이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인 예.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정시 확대 방침을 들고 나왔어요. 예. 근데 교육부에서 굉장히 반응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도 반대한다 이렇게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부산 지역 반응은 좀 어떤가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 부산시 교육청도 그렇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네. 부산시 지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부산의 자료를 보면은 대학 입시 자료를 보면 그 수시로 들어가는 학생과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의 비율이 거의 90대 10% 정도로 수시 파악의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공교육의 항폐에 대한 우려의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도 생각을 했을 때 학종의 많은 문제들, 특히 뭐 엄마 아빠 찬스, 그다음에 어떤 논문 등재, 네. 자녀 등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그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활발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토의 토론 수업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자기 적성에 맞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교가 웃음꽃도 키고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은 학교가 학원처럼 문제풀이 암기적으로 돼가지고 네. 아이들이 서로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그냥 입시에 모든 것을 몰두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님도 이렇게 그 정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교육 과정에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수능 중심의 어떤 정시를 확대한다면 또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면서 정답 찍는 기술을 익히는데 학교가 급급하게 된다. 네. 따라서 수시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하는 제기하는 여론을 좀 의식해서 정시 확대를 하는 대입제도 개편은 부정적이다라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시 위주로 가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의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 파행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예,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좀 하고 있는 편인가요? 참석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대입의 공정성, 객관성이 투명성이 강화가 안 되겠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그 어떤 사교육비 절감이 안 되겠냐. 아무래도 이제 학종을 대비하면 학교별 그 대입 제도를 대비하다 보면은 네. 사교육비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수시를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 특히 이제 EBS라든지 뭐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가지고 사교육비가 좀 절감이 안 되겠냐. 네. 그 다음에 내신에 실패해도 수능이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재수생 등 또 패자 부활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사교육비가 줄지 않겠냐는 의견에는 뭐 공감을 예.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시 확대가 되면 지방대생들이 좀 더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예. 이야기도 또 있거든요. 예.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정시가 확대가 되면은 지금
그 데이터상으로도 보면은 지방 학생이 수능에서 절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서울대만 봐도 정시의 신입생 70%가 서울이나 경기도 출신입니다. 네. 이번에 11월 4일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여영국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수능 정시 신입생 70%가 서울 경기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서울 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 비율도 전국 고교 졸업생 수의 17%인에 비해서 정시 수능 신입생은 42.8%, 수시 학종은 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정시 수능이 굉장히 이제 한 2.5배, 서울의 경우에는요. 네. 경기는 1.1배가 특히 서울대 정시 수능을 통해서 입학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방 학생이 수능이 불리하게 된다라는 것은 나머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제외한 네. 15개 시도의 고교 졸업생 비율을 보아도 이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7개 광역시의 고교 졸업생 비율이 26.4%인데 비해 정시 수능 신입생은 14.7% 0.6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의 경우 고교 졸업생 비율이 31.2%, 다음에 서울대 정시 수능 신입생은 15.3% 0.5배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정시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방 학생들의 특히 서울대 입학 기회를 늘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시 확대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신입생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지방대 같은 경우는 신입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많은 지방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모집 못해서 그렇죠. 폐교의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정시가 늘어날수록 수도권 대학에 학생들을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시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네. 지방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보다 수도권 정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방대학의 신입생 유치에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방대학 중에서도 부산을 보면은 부산대학교만 2021년도에 정시 모집 비율이 정부 공고한 30%를 넘어선 32.5%고요. 네. 부경대는 28.6%, 한국해양대 24.9%를 모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립대학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동아대 정시 비율은 17%, 동의대는 16.7%,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2020년도까지 정시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고교 교육 지원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겠다면은 네. 지방의 사립대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학력 인구 감소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대가 심각한 타격과 존립의 위기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부산에서는 동부산대가 잦은 폐교를 맞습니다. 하면서 아무래도 금방 말씀하신 지방대학 위기론 이런 것들이 좀 더 불거졌거든요. 현재 부산 지역 대학들의 상황은 좀 어떤 편인가요? 신입생 유치가 굉장히 쉽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해서 보면 현재 부산 지역의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14개교, 그다음에 전문대학 9개로 총 2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다음으로 이제 대학생과 대학이 많은 편인데 지금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8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상위 64%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에 부산 지역에는 16개 곳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물론 자율개선대학이 포함이 되면 정원 감축 공고를 받지 않고 정부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36%로 들어가는 재정 지원 대학에 들어가면은 네. 특히 역량 강화 대학에 포함되면 한국해양대학교, 동서대, 인제대, 대동대, 부산경상대 같은 경우는 지원에 대해서 3년 동안 10% 정원 감축을 공고받고 있고요. 네.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이번에 동부산 대학교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경우는 정원 35% 감축을 공고받고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장학금, 학자금 일체를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를 문 닫아라는 거하고 똑같게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예.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제 예, 수능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예, 예.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해서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예. 이 교육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결국은 공정성이 중요한 거는 모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좋은 대학에 가야지 네. 결국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세열화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공정성 확보를 하기에 대해서 현재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학종의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형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네. 갈수록 이제 학부모님들이 걱정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해마다 어떻게 하면은 대학에 가기에 대해서 정보를 모집하는 데서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데 대해서 나오는 사교육비 지출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옛날에는 없었던 단어인데 뭐 예, 예. 금수저, 예, 흑수저 이런 단어가 예, 예. 나오면서 왜 부의 대물림, 예, 예. 학벌의 대물림이라고 할까요? 예, 예. 좀 소위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예, 쓸 수 예. 있는 아이들이 학종으로 해서 좀 명문대학교를 가는 사례가 예, 많다 예. 보니까 예, 예. 요즘에 최근 들어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 입시 제도가 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학종의 어떤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은 개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뭐 이번에 그 어떤 특정 외고에서 네. 탭스와 같은 영어 공인 점수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되는데 네. 학교 성적에 반영이 되게끔 끼워 넣기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 논문 가 같은 것을 이제 공저자로 하는 것 네. 같은 것들은 좀 제외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미래 인재에 대한 역량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문제풀이식의 어떤 정시를 확대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저소득층 합격이 학종이 수능보다 높다라는 그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방대라든지 농어촌 내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학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네. 제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에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고 보고요. 네. 정시에 대한 어떻게 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네. 수시 모집에 있어 가지고 학종의 어떤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개선하되 네. 그렇다고 정시를 급격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많은 그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대학교 여러 교육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공론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학종의 문제점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시 확대로 인해서 아이들의 또 다른 기회의 창을 예, 예. 닫아서는 안 되겠죠. 창의성 자발성을 죽이는 교육은 학교 교육의 붕괴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예. 지금 마지막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예, 있을 예. 우리 수험생들, 재수생을 예. 포함한 수험생들께 예. 힘이 되는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예, 정말 고생 많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예, 모든 수능은 모든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능생들 화이팅입니다. 예. 네, 따뜻한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 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모든 예, 아이들에게 예. 기회의 창이 돌아가는 그런 입시 제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